자, 계속해서 다주택자,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이 집을 새로 취득했을 때에는 이제 세금을 갖다 취득세를 8%, 12% 때리는 중과세 있죠. 새로 신설된 그런 악법이죠. 여기 대해서 오피스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주택은 오케이, 알았다, 그죠? 오피스세를 내가 샀을 때 또는 내가 기존에 오피스세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 주택을 샀다, 아파트를 샀다. 이래도 이게 중과세 8%, 12%를 적용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그거 전에 우리가 2020년 8월 12일 이 넘버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냐, 조정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1주택, 2주택 여기까지는 기존에 1에서 3%, 요거는 기존의 옛날 방식 그대로 가고요.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은 12%.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새로 취득한다면은 1주택은 막 그대로 1에서 3% 기존 방식 그대로, 2주택자부터 이제 8%, 12%, 12% 이렇게 중과하는 정책이 8월 12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한번 학습을 했죠. 다만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계약일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이라면, 즉 7월 10일까지 계약을 했다면 요거는 그대로 옛날 방식을 1에서 3%를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옵션은 세 가지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은 계약일이 언젠가를 보세요. 7월 10일까지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오케이, 옛날 방식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7월 11일부터 계약을 했다. 그런데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때는 꼼짝없이 이쪽으로 오셔야 되고요. 설령 계약일이 7월 11일 이후라 하더라도 8월 12일, 그러니까 8월 11일까지 취득을 했다면은 또 이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피스를 내가 새로 취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피스를 한번 볼까요? 자,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오피스를 취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오피스는요, 얘가 태생적으로 출신 성분이 주택이 아닙니다. 얘는 건축물상으로는 얘는 상가에 해당하죠. 그렇죠. 상업적 용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새로 오피스를 취득했을 때는 주택으로 사용할지 또는 상가로 사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상가의 취득세율 4%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오피스를 새로 샀다. 즉 옛날에 내가 지금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새롭게 오피스를 하나 샀다. 그죠?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 오피스텔은 그냥 4% 적용하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별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은 그러면은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아파트를 샀다면은 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때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 카운팅 됩니다. 주택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만 주택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재산세를 낼 때 주택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 상가 용도로서 그 재산세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피스텔을 취득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주택으로 살고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안내문이 옵니다. 그죠? 구청에서 안내문이 와요. 당신 이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다면은 입증하는 서류를 보내달라. 그럼 이제 전입신고를 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으로 쓰는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구청에 보내주면은 이제 재산세를 낼 때
주택으로 과세가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을 것. 두 번째,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부터 얘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즉, 예를 들어볼까요?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되고 있지만은 8월 11일 날 내가 이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2020년 8월 11일 날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그러면 얘는 주택으로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그렇죠? 예측 가능한 그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느닷없이, 야, 지금 오늘부터 오피스텔은 주택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미 과거에 나는 오피스텔을 취득했는데 이번에 8월 12일 이후에 아파트를 내가 매매해가지고 하나 산다. 그런데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가지고 1세대 2주택이니까 너는 조정대상, 만약 신규로 취득한 아파트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은 1세대 2주택이니까 8% 내. 이렇게 하면은 법적 안정성 또는 법적 예측 가능성이, 그죠? 대단히 침해된다. 그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카운팅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부터 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했다면은 얘는 이제 지금부터 주택수를 계산할 때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들어옵니다. 그죠? 원칙은 뭐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카운팅 됩니까? 원칙은 yes라 그랬죠. 다만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되어야 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것도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8월 11일까지 계약을 하면은 요거는 주택으로 앞으로도 미래 계속 앞으로도 주택수에 넣지 마라 이렇게 되고요. 시가 표준액 1억 이하가 되는 그러한 찌질한 오피스텔, 그죠? 특히나 뭐 지방에 가면은 오피스텔이 1억도 채 안 되는 그런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그런 여기서 말하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에서, 그죠? 취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 표준액을 사용합니다. 그건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 찌질한 그런 낮은 금액의 그런 오피스텔은 요거 설령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주택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생각하실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카운팅 되느냐? 카운팅 된다. yes. 그러면 어떨 때 카운팅 됩니까?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 and 동시요건입니다. 8월 12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일 것. 그죠? 요 두 가지를 충족했을 때에는 얘는 이제 앞으로는 주택으로 카운팅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새로 샀다. 어디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샀다. 그러면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 산 아파트는 8%라는 큰 세금을 두들겨 맞는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도 주택수에 노 카운팅 되는 게 있다 그랬죠. 8월 11일까지 계약하면은 적용 안 한다. 그죠? 8월 11일까지 계약을 하고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는 경우라도 이때는 계약 날짜가 8월 11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으로 영원히 앞으로 주택으로 카운팅할 필요 없다. 그리고 찌질한 것들, 시가 표준의 1억 이하 찌질한 오피스텔 얘네들은 설령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주택이 아니다. 영원히 주택에 넣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은 1, 2 두 가지겠죠? 정리합시다. 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새로운 오피스텔을 샀다. 그러면은 요거에 적용을 받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을 샀으니까 8%를 두들겨 맞아야 되느냐? 아니라 그랬죠. 오피스텔은 새로 샀을 때는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 샀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4% 내면 끝이에요. 일반 상가 세율을 취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는 카운팅을 한다. 주택이다. 그렇죠. 그러나 요건이 두 가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 다만 주택수에 노 카운팅 하는 예외가 또 있다 그랬죠.
8월 11일까지 계약하면은 이거는 주택수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주택수가 아니다. 주택에 넣지 마라. 그리고 찌질한 시가 표준의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언제 사든지 간에 그리고 어디에 사든지 간에 얘는 주택이 아니다. 즉 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영원히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요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피스텔 설명드렸습니다.